지금부터 K뷰티인 보건평가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뷰티인 보건평가원 사무국장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원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K뷰티인 보건평가원 원장 정유진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여러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이 단체의 설립과 성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석 부원장님과 저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시간 투자는 단순히 장사의 개념이나 개인적 욕망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미용인들의 성장을 위한 봉사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할 우리들만의 소중한 원칙입니다. 여기 계신 임원분들은 그동안 학회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서로를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스스로 자극을 받는 임원분들 개개인이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반영구 화장사로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직업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술과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음지에 머물러 있었고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은 늘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기반 위에서 우리의 기술을 당당히 세우고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연구했고 제 박사 논문인 반영과장 제도화를 위한 국내 최초 논문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특정 학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2021년 7월 31일 K뷰티인 학회를 창립하였고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들과 수많은 미용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창립 3년 만에 미용인 스스로의 힘으로 2024년 12월 KCI 등재 후보지까지 오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저와 뜻을 함께한 5인의 공동저자가 2025년 2월 반영구 화장 위생교육과 실제라는 교재를 출간함으로써 현장의 실무와 학문적 기반을 연결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 한 권의 의미를 넘어 우리 직업의 정당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잡이로 남기기 위한 역사적 기록이자 반영구 화장 제도화의 초석을 다진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반영구 화장사를 포함한 모든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건학 석박사 그리고 교육학 박사가 많은 우리 K뷰티인 학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안전관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의료 수준의 보건위생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25년 7월 7일 K뷰티인 학회 산하 K뷰티인 보건평가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K뷰티인 보건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 소속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보건위생 관련 교육, 훈련, 학술 교류를 통해 반영과장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사업, 그리고 반영과장 관련 법령 재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안,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반영과장 두피문신, 서화문신 기술 표준화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회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 반영구 화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 규제 및 윤리 강령 제정, 반영구 화장 관련 조사 연구 및 통계 작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이 외에 다양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불법이라는 굴레 속에 머물러 있던 반영구 화장이 2025년 8월 20일 마침내 문신사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뷰티인 보건평가원은 이제 시대적 소명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제화의 정신에 부응하여 반영구 화장이 국민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기 전 더욱더 철저한 교육과 검증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 직능 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임원 일촉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석부원장님이신 장민수 부원장님께서 문신사 법안 법제화 전망 분석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위한 문신사 법안 법제화 전망 분석인데요. 현재 저희가 문신사 법안이 어디까지 위치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내용은 알고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또 이제 우리가 6시부터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홍 의원님께서 이제 간담회 주관하시겠지만 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시면 배경 지식을 알고 가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문신사 법안 추진 현황하고 문신사 법안의 현 위치 및 향후 진행 방향 그리고 문신사 법안의 핵심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사 법안의 향후 진행 방향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주요 타임라인을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주요 쟁점으로 이렇게 총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총 5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K뷰티 보건평가원의 설립 취지랑 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이 사실 우리 K뷰티 보건평가원에서 설립한 이런 취지나 또는 목적 사업과 굉장히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협에서 문신사법 관련 공식 성명에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신사 법안이 통과가 될 때까지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원장님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신사 법안 법제화 전망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장민수 수석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K 뷰티인 보건평가원 이쪽식 및 간담회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우리 반연구 화장 그리고 문신 분야에 그동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계속해서 지난 19대부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제 22대에 지금 보건복지위 담당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는 절차를 남아서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시점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이제 시행령을 이제 밝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령도 대단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어떤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좀 이게 반영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신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없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좀 이따 Q&A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의료계에서 그동안 좀 우려를 표명했던 어떤 부작용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뷰티 관련된 분야에서 서로 좀 주장을 하면서 법안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어를 하시는 분은 헤어 쪽으로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할 거냐. 반영구 화장, 문신, SMP 뭐 등등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그리고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등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때 조금 전에 우리 정 원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발의한 어떤 법안이 이번 22대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했던 주도권 싸움에서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헤어 쪽이 여러 어떤 그 협회의 어떤 위상 파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헤어 쪽에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목소리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이런 어떤 자격증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고 이번에 법에서는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별도의 이제 트랙을 만들어서 이걸 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작용 문제는 여전히 부작용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쉽게도 반영구 화장과 문신은 뭐 잘하지 않습니까? 진피에 들어간 이런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구 화장 쪽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문신에서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책으로 낸 것이 결국은 문신의 제거 부분은 제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타협을 이제 해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이번에 21대 이 보건복지위원장이 박주민이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저도 이제 박주민 의원과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는 1차적으로 반연구를 일단 먼저 스타트를 하고 문신을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박주민이는 문신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이번에 또,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이 문신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그동안 좀 주장했던 것이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하나 문신과 반영구 이런 문제는 결국은 문신까지 포함하되
제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행령에서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이제 담을 때도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 내용 중에 이제 공익신고 뭐 활성화 뭐 등등등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문제, 이 라이센스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는 과거보다는 입장이 많이 이걸 인정하는 식으로 이제 물러났으면서도 아직까지 주장하는 게 라이센스를 딸 때 반드시 PA 간호사 이상 의료인들이 그 길을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행령에서 이제 남아있는 분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거의 20년 이상 동안 우리 반영구 화장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대표님들이 소망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좀 뜻깊은 일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시행령에서 최대한 아주 뭐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이 분야가 우리 대구 반영구 화장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발전의 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 우리 뷰티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것은 결국은 또 우리 정 원장을 비롯한 여러 대표님들의 또 해야 될 또 역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반영구 화장사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영구 화장사 제도의 합법화와 조직적 통합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홍석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은 현장의 반영구 화장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반영구 화장사법의 속속적인 정착과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의 인사 및 법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반영구 화장 제도와 인포, 현장의 과제와 대응 방향입니다. 질의응답으로 이제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과 건의 사항을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법 시행 시기와 쟁점에 대해서 정유진 원장님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문신사법이 지금 일단 소위를 통과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건지 그리고 현재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법명은 이제 문신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법에는 침습행위, 즉 침으로 관련된 모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인, 즉 의사만이 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침습 행위에 예외를 둔다 하는 것이 이 문신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침습 행위의 부위가 반영구 화장뿐만 아니라 일반 문신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당연히 이 법의 핵심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비해서 제거를 할 때는 또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의료 행위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뭐 어떤 또 관련된 감독을 둔다 이런 또 내용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뭐 공익 뭐 신고를 활성화한다 또 이런 또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해당 상임위 이제 보건복지위가 통과를 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본 회의가 본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 법으로서는 일단 통과되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포를 하면 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일반 법 어떤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지금 2년인가요? 2년 정도. 예, 2년 정도의 이제 경과 규정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경과 규정을 두느냐? 결국은 이 법에 있는 이 그 라이센스 명을 어떻게 할지 뭐 그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문신사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그 라이센스를 따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과 규정 2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하겠죠. 이제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이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뭐 시험 과목이라든지 뭐 교육 뭐 내용이라든지 또 이 뭐 공익신고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은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질 때 많은 이제 단체들의 자문을 보건복지부에서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좀 굉장히 또 복잡해지겠죠. 과연 이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많은 그 대학교에서 지금 교육 훈련이 있고 담당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훈련 뭐 없이 그냥 라이센스 시험을 뭐 칠수 뭐 있게 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또 별도의 또 뭐 다른 또 이수 또 과정을 또 뭐 이렇게 거치도록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은 좀 조율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과목으로 이제 시험을 칠지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나만 두고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습에 따른 의료행위의 예외로 뭐 향전시설 이런 것을 뭐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런 어떤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시설 뭐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행령은 아니겠지만 시행령 아래 단계인 뭐 규칙 이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시설을 요구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내용에 이제 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서 뭐 당장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 정 회장께서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의견을 좀 최대한 그런 데 좀 많이 반영을 좀 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이곳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아마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좀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라이센스도 좋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어떤 반영구 화장 문신도 좋고 한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제조 산업까지도 예를 들면 뭐 관련된 뭐 소모품이 됐든 뭐 기기가 됐든 그런 것조차도 관련된 어떤 기업들하고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서비스를 하는 곳이 곧 제조까지 하는 그런 어떤 곳들을 제가 많이 봐서 결국 이 뷰티라는 산업은 저는 이 서비스와 제조가 같이 갈 때 저는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뷰티 엑스포를 우리 대구 엑스포에서도 했고 그때 많은 뷰티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럴 때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뷰티는 제조와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좀 복합 산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곳에서 많이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문신사로 칭하는 명칭에 대한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장민수 수석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홍석중 의원님께서 2022년 1월 14일날 발의하신 반영구 화장사 법안이라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또 저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반영구 화장업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 법안이 법사위 전 단계잖아요. 지금 법사위 전 단계인데 과연 이 법안 명칭이 문신사 법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상임위 갔을 때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신사 법안하고 강선우 의원님이 내신 법안, 윤상현 의원님이 내신 법안 3개를 대안으로 만들어서 아마 문신사 법안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저는 왜 문신사라는 명칭을 법안에 썼을까? 제가 지금 현재 발의된 문신사 법안을 살펴보니까 반영구 화장과 관련된 내용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홍석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과도 굉장히 유사하고, 그런데 왜 문신사로 칭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주민이가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기존에 계속해서 발의했던 명칭이 문신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따라서 자기가 과거에 발의했던 법안으로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신사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21대 때 박주민하고 계속해서 좀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명칭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반영구 화장법이라 하면 문신이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문신사법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침습행위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반영구 화장보다도 진피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문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이 되는데, 반영구 화장사법으로 되면 문신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박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런 좀 선전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반영구 화장도 포함을 시키면서 문신도 하기 위해서 문신사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전에 우리 수석 부원장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법안이 통과된 과정에 박주민, 강선우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세 사람 법안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 의원입법 세 사람의 내용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신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다시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공익신고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정부의 입장, 즉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많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KBT 보건평가원은 사실상 반영구 화장사 권익보호가 주요 목적이고, 그리고 보건위생 교육이 부수적으로 목적으로 저희가 반영구 화장사를 위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명칭이 지금 문신하고 통합이 될 경우에 얼굴 중심의 반영구 화장에 저희 교재에도 있다시피 반영구 화장 하시는 분들의 보건위생 교육이 따로 있고요. 또 바디 쪽에 문신사들이 해야 되는 보건위생 교육이 따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통합이 돼서 문신사 하나로만 법안이 갈 경우에 얼굴 중심인 반영구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된 그런 권익보호가 되지 않고 안전기준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잘 하신 것처럼 문신에 비해서는 반영구 화장이 진피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령을 만들고 할 때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문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반영구 화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게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랄지 이게 너무 좀 꼼꼼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이 어떻게 보면 좀 특성이 사라진다 이런 어떤 면보다는 오히려 그런 조건을 한꺼번에 이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단 문신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염려를 한 조건들이 반영구 화장까지도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반영구 화장에는 좀 필요 없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그거는 이제 법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시행령을 만들 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시켜서 반영구 화장이 좀 특수성, 즉 문신에 비해서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매금으로 같이 좀 취급받는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선의의 피해가 받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제도와 교육에 대해서 질문 원채연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응시사 국가 자격증이 개설이 되게 되면 이제 검정 기준과 교육 여건은 언제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핵심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핵심 쟁점이 사실 그동안 과연 이 반영구 화장 문신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지점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18대, 19대,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헤어 디자이너, 미용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법이 아닌 미용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 넣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과거의 법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제가 이제 뷰티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이나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영구 화장이나 이렇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있고 특히 지금 K-팝이나 K-드라마, 한류의 영향으로 얼마나 한국에 와서 이런 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피부 관련된 외국 의료 관광객 통계가 보면 117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한류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뷰티 쪽에 이런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제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법 발의할 때 관련된 분야의 분들과 상의해서 특히 제가 자격증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 이제 자격증이 이제 별도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자격을 어떻게 할지 뭐 사실은 이제 법은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자격의 어떤 시험 뭐 과목을 넣을 거냐, 교육 훈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통과되면 가장 핵심적으로 시행령의 내용이 이제 담겨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정 회장께서도 이제 이 분야에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이미 많은 대학교에서 이 분야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할 때는 전국에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복지부에서 아마 특별하게 이 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안 될 수가 없죠. 구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가 자격증 이제 논의가 저는 본격화 될 거다. 뭐 그렇게 될 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우리 정 회장이나 이렇게 많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때 저도 이제 복지부에서, 뭐 지금도 복지부 국장 과장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뭐, 특별하게 또,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저쪽 분들 중에? 네, 질문해주세요. 기존 종사자들의 경과 규정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 법에 없습니다. 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마 현재 법이 없다는 내용은 뭐냐면 종사자들도 이 자격증을 아마 따야 됩니다. 이 경과 규정이 없다는 것은 따야 됩니다. 그런데 따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기존의 어떤 교육 뭐 이런 어떤 그 시험 자격 요건 중에 아마 면제되는 조항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관련된 분야에 뭐 얼마 내지는 교육 뭐 학위를 갖다든지 이런 어떤 면제되는 어떤 내용은 포함될 수가 있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유지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이 위생안전 교육 인증기관으로도 혹시 참여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 받아야 되는 숫자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두 개 그 교육기관, 특히 그 국가 공공교육기관으로 이 수요 충당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민간 교육기관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 민간 교육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요건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복지부에서 뭐 강사 수 얼마 뭐 등등등등등등 뭐 해서 요건이 충족되는 어떤 그런 민간 교육기관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현장 부담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청중분들 중에? 네, 질문해주세요. 이번 문신사 법안 내용에서 시설 관련된 사항에서 뭐 멸균기나 아니면 시술실, 상담실, 소독실 등의 분리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기 전에도 한번 다 봤는데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에 그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안 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시행령에서. 그리고 멸균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멸균기라고는 안 돼 있지만 멸균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그런 위생, 안전, 멸균 이런 내용은 좀 구체적인 기준은 전부 다 시행령에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미용업 또는 서비스업에 들어가서 종목 주가란에 반영구 과장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반영구 과장이라는 종목을 해서 미용업 쪽에서 이제 미용 시술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신사법이 되게 되면 이 이제 반영구 과장 기존에 있던 이것도 문신사법으로 같이 될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되죠. 예. 지금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문신은 물론이고 반영구 화장이 불법인데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 웃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고 단지 이제 사업자 등록의 어떤 명칭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금 현재 반영구 화장으로만 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반영구 화장이 이제 문신으로 확대되는 그런 식으로 명칭은 아마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국가자격증이 만약에 시행이 될 때 지금 통합적으로 문신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교육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디 문신과 얼굴 문신은 굉장히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얼굴 기준은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면서 미용 목적이 강하고 바디는 예술성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분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뭐 안전 기준도 분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정치 쪽이나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이라고 문신사법 안에 분리해서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예, 사실 우리 정 회장께서 뭐 박사학위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뭐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사실은 보면은 이 박주민이가 무조건 일단 통과시키자 이런 어떤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은 시행령으로 확 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근데 이제 그것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별도로 뭐 정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걸 별도로 해서 또 뭐 이 문신의 어떤 얼굴과 이 바디에 따른 그런 어떤 뭐 시설 기준이라든지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을지 또 자격 요건에 따른 또 뭐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제가 우리 KMT 학회에 임원 몇 분과 함께 반영과장 위생교육과 실제라는 교재를 출간을 했습니다. 서적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 그 위생교육이 그 안에 시설 뭐 멸균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리고 시술자의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 관리라든지 폐기물 관리라든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시설 환경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이 하나의 문신사법 안에 규정으로 된다면 국가자격증이 나왔을 때 과목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30만 인구라든지 뭐 60만 인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명확히 지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술자들의 인프라가 얼만큼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측정이 되질 않았거든요. 숫자로 표기가 되진 않았는데 예상하기로는 뭐 30만에서 60만 엄청난 인구가 반영과장 종사자로 있다고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반영과장을 하지 제가 서화문신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미용 쪽에 관심이 있고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미적 그 목적이 있는 거지 이제 예술적인 감각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특화된 얼굴 쪽 미용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바디 문신을 다시 배워서 우리 몇십 년을 했던 종사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혹시나 의원님께서 또는 정치계에서 반영과장이나 문신이랑 똑같이 문신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썹 문신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서화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은 문신의 예방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분리를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정해지면 그때 뭔가가 나오겠죠. 그죠?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해주실까요? 의료 문신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지 예? 의료 문신, 메디컬 반영 그 탈모나 유전 재건 같은 그런 의료 문신에 대해서 따로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메디컬 문신이 범위가 어디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지금 확실하게 법에 규정이 된 것은 일단은
의료 침습 행위를 이제 하는데 그 의료 침습 행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반영구, 일반 문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SNP까지 이제 포함이 이제 돼 있고, 근데 단 부작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가 하도록 이 법에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의료문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의료문신이라는 거는 이제 메디컬 반영구라고 하는 업계에 안 계시면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술자들만이 좀 많이 아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유류 반영구라는 게 또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보편화가 되어 있고, 또 메디컬 타투라고 해서 튼살이 난 흉터 커버, 그리고 엄청이 화상 흉터 커버, 이런 것들을 살색과 같은 컬러로 커버링을 하는 이런,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센터를 이동을 해서 유류 반영구를 합니다.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근데 그게 민간보험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보험으로 거기는 이제 반영구 화장 아티스트가 합법적으로 연구 화장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쪽의 센터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암 제거 수술 있죠. 미용 성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센터를 이동을 해서 유류 반영구까지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 쟁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의료인하고 지금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사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라든지 의료단체와의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디컬 반영구가 일반 미용으로 이렇게 제 생각엔 되지는 않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네, 제 생각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부작용 시에 어떤 이게 제거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다 포함이 다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못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하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아마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생각지능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반영구 화장이 제도보험으로 편입된 후에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되면 저는 관련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어떤 시술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예를 들면 뭐 침습의 도구라든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구, 소재, 뭐 재료 뭐 등등의 어떤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육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또 각 지자체가 뭐 대구시든 서울시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망은 예를 들면 우리 대구에 뷰티 타워 같은 걸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뷰티 타워에 예를 들면 뭐 시술 뭐 또 뭐 그 컨설팅 할 수 있는 쫙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반영 화장뿐만 아니라 또 피부과 헤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어떤 제품 판매 뭐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좀 뭐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국장으로 있을 때 이제 뷰티 산업 협회라는 걸 대구에서 육성도 했고, 그 뷰티 산업 협회 화장품이라든지 등등등 기업들이 국내 판매 제조할 때 R&D라든지 등등등 그런 어떤 지원도 그 협회와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관광객 중에서 상당히 지금 뷰티 투어, 의료 관광에 관심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을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캐대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의 캐대헌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된, 예를 들면 뭐 남산이다 어디다 이게 투어하는 것도 지금 뭐 난리지만, 특히 이런 어떤 뷰티 분야에도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럴 때 시술 제조를 같이 반드시 묶어서 우리가 이런 관련된 산업을 육성을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내용은 현재 문신사법 및 반영구 화장사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고평가원은 국회와 정부, 현장 종사자들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영구 화장사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홍석준 의원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